새해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법, 규정, 지자체 조례 등 여러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나 봐요. 네,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 시간에 그럼 다 둘러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책이나 혜택 이쪽으로 좀 중심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좀 이렇게 각각에 좀 해당되는 부분들 모르고 있던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방송 들으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연금.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해서 바뀌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이 기초연금 지급액 이게 좀 소폭입니다. 소폭이지만 인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5만 원 인상돼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금 지급 기준도 좀 개선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인상된 금액이 월 5만 원 정도의 좀 소액이지만은 그래도 노인들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월 수입도 더 인상이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200 얼마였던 게 좀 더 올라간 것까지 이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 기준들을 이제 완화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한 게 이제 정부의 시책입니다. 예, 한번은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 특히 이제 그 직장인들 같은 국민연금 중요한데요. 이제 일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금 고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도 물론 높기는 많지만은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 역시 좀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18세 이상 6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이 국민연금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원칙적으로 이제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건설 일용직이라든가 또 비정규직 또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 올해부터 좀 추진이 됩니다. 예. 고갈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진다고 하니 이게 과연 해결은 되는 건가라는 약간의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렇군요. 또 여성들의 관심이 높죠. 출산, 육아 지원 올해 확대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 또 지자체 역시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 바로 이제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소멸을 막는 이 일인데요. 수년 동안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은 가다란 인구 출산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지 못했지만은 좀 이렇게 올해 역시 이제 출산 장려금을 인상을 하고 또 육아휴직도 확대한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예.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첫째 아이 기준으로 출산 장려금이 이제 기존에 이제 20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 역시 이제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네. 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걸 좀 높여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이제 사후 지급 방식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자체가 또 여기에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출산 장려금이 상당히 정말 강진구 같은 경우는 파격적인데요. 예.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이제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 출산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등을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은 아마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새 지자체들에. 네, 알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개념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었었는데 이것도 바뀝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라도 2024년부터 이제 이 개념들이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제 바뀌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혜택들을 확대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예, 두 자녀 이상이면 이제 다자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그 두 자녀 가구도 이 자동차 취득세 혜택, 이제 절반 정도인데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올해부터 부여하고요. 또 이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제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차등 지원하고 올해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재정상 조금 늦게 그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뭐 제 말씀 믿고 널렁 차 사시면 안 되고요. 우리 네. 지자체 해당 지자체를 문의하시고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도 먼저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그리고 자녀 나이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인이 예, 그러니까 된 자녀는 18세, 예, 네. 18세 이하, 네. 18세 미만, 미만, 자녀들이 18세는 포함이 안 되는 안 것이고, 되죠. 예, 예, 예. 네,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꽤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지난 정부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이 뭐 수십 번 바뀌었네 그런 말들이 나오듯이 이제 뭐 자고 일어나 바뀌는 게 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좀 또 올해 힘듭니다. 바뀝니다. 네. 예, 여러 개가 바뀌지만 이 부분만 좀 한 두 가지 골라봤는데요. 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제 중산층까지도 이 공공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 연간 공급하는 이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는 한 20% 정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 대상 임대료 할인 혜택도 추가하겠다. 이 정부 방침입니다. 네. 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과 어떤 격차 좀 그 괴리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예. 여기서 소형 주택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이 서민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좀 조치인데요. 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입니다. 이걸 이제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300만 원까지 이제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소형이라든가 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추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그 취득세 감면 이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200만 원까지인데요. 이걸 제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좀 신설한 것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좀 완화되는 겁니까? 계속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 규제하면서 강화 이렇게 갔는데 네, 금액도 줄었다고 해서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좀 살려보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요. 그 LTV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출 한도를 정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담보 인정 비율 이걸 LTV라는데 이걸 이제 기존까지는 한 60%까지만 이게 담보로 그 산정을 했는데 이걸 좀 완화를 해서 70%까지 담보로 설정을 해주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 번 더 정확히 짚어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기존에는 은행에 5억 원의 60%면 3억 원까지만 3억 네, 원이죠. 담보로 예.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70%면 3억 5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은행 대출 해보셨던 말씀하시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빌려줬다가 다음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5억 원짜리 아파트지만 담보 이 인정 비율을 이제 말씀하신 3억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3억 5천까지 좀 높여서 좀 그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예. 혹시 신혼부부는 좀 더 5억 원입니다.
다 줍니까? 5억 원까지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정 비율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신혼부부들은 아. 5억 원까지 정부에서 대출을 인정해 주겠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 뭐 좋다 이렇게만 볼 수는 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다음 내용도 살펴보죠. 모바일 신분증만 들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뭐 다들 지갑에 운전면허증 내지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이제 모바일로 이제 변화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모바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만 이렇게 휴대전화에 넣고 다녀도 그걸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좀 관심을 하나 적어왔는데 뭐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우리 가수 김호중 씨의 그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네. 가서 음주운전하고 나서 가서 더 술을 더 마시면서 이렇게 무마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엄격히 좀 가중 처벌을 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그 곤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게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바뀌는 제도 살펴봤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바뀌는 제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복지, 돌봄, 아동 보육 또 청소년들 그 6개 분야에서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을 이제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데요. 네. 가장 크게 이제 복지나 돌봄입니다. 그 광주다움 통합 돌봄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개선책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이 현재 생활 지원과 그다음에 치료, 회복을 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예, 아동 보육 분야에서도 지원책이 좀 강화됐는데요. 그 야간이나 휴일 영업 등 이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요. 예, 광주에 둔 그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 양육자는 이게 월 60만 원씩 최대 이제 6개월간 360만 원 상당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그 1인 여성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이제 300만 원의 대체 인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내 거는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그러죠, 거잖아요. 그러죠. 예, 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또 작년에 대자보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었거든요. 한번 일단 대자보가 뭔지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중심 이제 이런 도시를 추구하면서 대중교통 관련 제도도 이제 많이 편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신 말씀드렸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도시를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광주시에서 내오는 대자보 도시 개념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올해 이 광주의 대중교통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겠군요. 일단 저도 아침에 시내버스 탔을 때 보이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광주 G패스 이걸 도입하겠다. 그래 도입해 시행하겠다. 이게 좀 그 크게 안내되고 있는데요. 예, 광주시면 누구나 이제 대중교통에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제도입니다.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반값, 그리고 성인은 이제 그 정부에서 추구하는 K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 K패스와 연계한 추가 환급을 통해서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절반 정도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 정도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G패스면은 아직까지는 광주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죠. 전남하고 연계는 아직 안 됐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광주시청 청사 내외부를 일반 시민들의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기장 시장님의 정책인데요. 이 주말과 공휴일 주간에 이제 이 시청의 잔디광장 그리고 이제 기념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있고 그다음에 시청 청사 내 1층 이제 시민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다. 이게 이제 시의 방침입니다. 대관료는 이제 물론 무료고요. 네. 이제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이제 뭐 야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하루 10,000원.
그 청사 내부인 그 시민홀 같은 경우도 시간당 10,000원으로 이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또 공짜로 해주면 이게 또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10,000원씩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10,000원도 거의 무료라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경쟁률이 좀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농도이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 관련한 지원들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유력해 봤더니 농업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이제 찾아가는 무료 보건이라는 의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을 하고 또 여성 농업인에게는 이제 문화 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복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이제 75세 이하까지 그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넓혀서 80세 이하, 그러니까 80세 이하 할머니들도 이 행복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한 것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이와 관련된 이제 대책들도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앞서 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제 뭐 인구나 여성 분야 지원을 좀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출생아부터 18세까지 매월에 이제 최대 20만 원까지 전라남도 출생 기본수당 이걸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도민에게는 임신을 위해서 보건 시술비,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50만 원, 난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을 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뀐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들 꼼꼼하게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